은퇴 후 내몰린 현실, 길거리로 나앉은 충격적인 사연. 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구나 한 번쯤 막연히 상상해 봤을 법한, 그러나 막상 현실이 되면 정말 막막한 은퇴 후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은퇴 준비라는 게 눈앞의 일이 아니다 보니 나중에 하면 되겠지 하고 미뤄두기 쉽죠. 게다가 요즘은 평균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청년기부터 시작해 50대, 60대에 이르기까지 변수가 너무 많다 보니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은퇴를 맞닥뜨렸다. 정말 거리로 내몰리는 분들도 없지 않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은퇴 후 생활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안락한 생활비가 있고 취미나 여행을 즐기면서 비교적 여유로운 황혼의 시간을 보내는 그림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상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경제적 위기나 건강 문제, 자녀 교육비, 혹은 부모님 봉양 등으로 노후 자금을 오롯이 마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안 그래도 늦춰지는 결혼, 치솟는 주거비, 높은 교육비에다 경기 상황까지 좋지 않다면 은퇴 자금을 모으는 건 생각보다 험난한 여정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준비가 부족했을 때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충격적인 상황, 즉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다라는 무서운 결과를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너무 무겁게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사례들을 듣고 우리가 미리 대비할 수 있다면 불안감을 줄이고 조금 더 현명하게 노후를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1. 자녀 교육비에 모든 걸 쏟아부은 50대 부부의 이야기. 가장 흔한 사례 중 하나가 자녀 교육비로 인해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은퇴 시기에 닥쳐서 큰 곤란을 겪는 경우예요. 제 지인 중에 50대 부부가 있었는데 딸이 하나 있었거든요. 딸이 워낙 공부를 잘해서 고등학교까지는 장학금도 받고 꽤 괜찮게 다녔대요. 문제는 대학 입학 이후였어요. 딸이 해외 명문대에 가겠다고 결심하는 바람에 이 부부는 본인들이 모아둔 예금이며 적금이며 싹 다 깨서 자녀 유학비로 쏟아부었어요. 처음에는 우리 딸이 명문대를 졸업하면 취업도 잘 되고 미래가 탄탄해질 것이라는 믿음이 강했죠. 게다가 부모 마음이라는 게 자녀가 원하면 뭐든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막상 현실은 딸이 졸업 후에 해외에서 정착하려고 하니 거기에 추가 비용이 더 드는 거예요. 집안의 모든 자금이 다 빨려 들어갔고 은퇴할 때쯤 되니 부부 통장에는 남아있는 돈이 거의 없더랍니다. 결국 남편은 정년퇴직을 하고도 바로 또 다른 일자리 경비원, 배달 등라도 구해서 뛰어들어야 했고 아내 역시 마트 계산원으로 취직했어요. 그나마 그렇게라도 벌이가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둘 다 60대에 가까워지는 시점이라 점점 체력적으로도 힘들어지고 건강 문제도 튀어나오고 몇 해 전부터는 부부가 조금씩 병원비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해요. 만일 이렇게 계속 일자리를 유지하지 못하면 월세나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언젠가 정말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마냥 남의 일 같지만은 않더라고요. 지금 당장 자녀 교육이 중요하긴 하지만 은퇴 후 삶에 대한 최소한의 세이프티넷을 마련해 두지 않으면 훗날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하라는 말을 내뱉게 될 수도 있습니다. 2. 나는 월급 잘 받으니까 괜찮겠지 했다가. 두 번째 사례로는 꽤 괜찮은 연봉을 받는 회사원 어씨를 예로 들어볼게요. 어씨는 40대 후반까지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내가 이 정도면 문제 없을 거야. 그래도 회사 잘 다니고 있잖아? 라는 마음으로 지냈다고 해요. 주변에서 노후 자금 모아야 한다. 연금 가입은 했냐? 하고 물어봐도 어씨는 월급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니 시급한 소비자녀 학원비, 생활비 등나 자기 개발비 취미, 운동, 외식 등에만 집중했죠. 근데 회사라는 게 늘 그렇듯이 언제까지나 탄탄대로가 아니잖아요. 구조조정 이야기가 슬슬 나오더니 결국 어씨가 다니던 부서가 통폐합되면서 명예퇴직 권고가 날아왔습니다. 어씨도 이 회사를 평생 다니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너무 빠르게 모든 게 바뀌었다고 해요. 명퇴금이 제법 나왔지만 이미 아이가 중학생이어서 학원비와 앞으로의 대학 등록금을 생각하니 그 돈도 금세 사라질 게 뻔하고 본인은 50대가 되어서 다른 회사로 옮기기도 쉽지 않았죠. 문제는 연금 개시 시점도 아직 멀었고 그렇다고 갑자기 사업을 하자니
준비가 부족해 금방 성공하기도 힘들어 보였어요. 결국 어씨도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이사를 결심했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했다가 한 번, 두 번 더 이사하면서 점점 더 좁고 싼 집을 찾게 되었다고 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줄이고 살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살림이란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도리어 한번 급격한 생활 수준 하락을 겪으면 마음적으로도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어씨는 점점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졌고 결국 지인에게서 빌린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다가 현재는 거의 집도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내가 월급을 잘 받고 있으니 괜찮을 거야 라고 방심한 대가가 의외로 무섭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3.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사례.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더 안타까운데요. 회사 생활을 꽤 오래 한 B씨는 본인도 어느 정도 노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부부 명의의 집 한 채가 있고 퇴직하면 그것을 전세나 월세로 돌리면 어느 정도 생활비는 나오리라 여겼죠. 게다가 둘 다 큰 욕심 없이 지내면 은퇴 생활이 그렇게 버겁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질병이 모든 걸 바꿔놨어요. B씨가 55세쯤 됐을 때 갑자기 뇌혈관 질환이 생겨 장기 입원을 해야 했고 재활치료 비용까지 엄청나게 들게 된 거죠. 의료보험으로 커버되는 부분이 있긴 했지만 장기간 입원과 재활이 필요한 경우는 의료보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게다가 부인이 간병 문제로 회사를 그만두면서 가계소득도 확 줄었고 결국 살고 있던 집을 팔아서 병원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실제로 이렇게 생길 수 있구나 하고 주변 사람들도 경각심을 느꼈다고 해요. 은퇴 자금이라는 게 단순히 일정 금액을 확보하면 끝이 아니라 생각보다 더 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해준 사례였죠. 지금 B씨 부부는 작은 원룸에서 지내고 있는데 병원비 부담은 여전하고 부인이 간병 때문에 일도 제대로 못 나가니 수입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다가 몇 달 후에는 월세를 못 내서 정말 거리로 나앉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 은퇴 후 길거리로 내몰리지 않으려면? 이렇듯 세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우리는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낙관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 수 있어요. 젊을 때는 아프지 않을 거라 믿고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구할 거라 믿고 자녀가 잘 돼서 혹시나 우리를 부양해 줄 거라는 기대도 하죠. 하지만 세상 일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자녀가 부모를 돕고 싶어도 본인 삶이 팍팍해지면 선뜻 나서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난 아직 젊으니까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겠지. 하지만 은퇴라는 게 뚜렷한 마감선이 있는 게 아니라 요즘처럼 50대 초중반만 돼도 회사가 원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비자발적 은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시점에 아픈 곳이라도 생기면 의료비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러니 평소에 어느 정도 대비책을 세워두는 게 중요해요.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 또는 투자. 조금이라도 꾸준히 모으자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지금 당장 월급이 적어도 10년, 20년 꾸준히 넣으면 꽤 큰 금액이 될 수 있으니까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 상품도 살펴보고 나에게 맞는 형태로 분산 투자해두는 게 좋습니다. 금융 지식과 사회제도 활용. 막연히 돈을 넣어두기보다는 금융 공부나 세금 혜택, 정부 지원 제도를 잘 파악해두면 훨씬 효율적으로 목돈을 모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IRP 개인형 퇴직연금나 ISA 개인 종합 자산관리계좌 등 혜택이 있는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원금을 지키면서도 세금 공제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가 곧 자산. 실제로 갑작스러운 질병 한 번이 가정의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건강검진은 귀찮고 아까운 돈이라 여기기 쉽지만 그걸 소홀히 했다가 병원비로 몇 배, 몇십 배의 돈을 쓰게 될 수 있어요. 미리미리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재무 설계의 일부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해요. 은퇴 후 생활 시뮬레이션. 만약 내가 지금 받은 월급이 뚝 끊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 혹은 1년 정도 어떻게 생활할지 실제로 엑셀 같은 걸로 시뮬레이션 해보면 좋습니다. 이렇게 미리 계산해보고 이 정도 자금이 부족하구나 하고 깨닫는다면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다잡고 준비를 시작할 수 있겠죠. 이야기 나누기, 정보 공유하기. 은퇴 문제는 혼자 짊어지기엔 너무 무겁고 복잡한 주제입니다. 주위에 믿을 만한 친구나 가족 혹은 전문가와 한 번쯤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서로의 경험과 조언, 그리고 정보를 공유하다 보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생각지 못했던 절세나 폭지제도 같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죠.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은퇴 준비 없이 맞닥뜨린 3가지 사례를 통해 누구든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는 걸 살펴봤어요. 아휴, 저 사람들은 준비를 안 해서 그래라고 치부하기엔 인생이라는 게 늘 변수가 많고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꼭 6억이라는 큰 돈을 모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미리 자기 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조금씩이라도 계획을 세워나가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은퇴 문제는 남일 같아 보이지만 사실 어느 순간 내 앞에 훅 다가올 수 있습니다. 준비만 잘 되어 있으면 길거리로 내몰리는 최악의 상황도 어느 정도는 막아낼 수 있고 노후를 좀 더 평온하게 보낼 수 있으니까요.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도 혹시 막연한 두려움이 생긴다면 그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건 오히려 준비를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부디 우리 모두 나중에 그래도 미리 준비해둬서 다행이다 라고 웃을 수 있는 은퇴 생활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